네, 코리아 빅샤 박근호 이데리움 파트너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부터 보죠. 파라다이스가 되게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인바운드 또 대표 주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실적이 안 좋았네요. 어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카지노 관련주 하면 이제 3개 정도를 꼽잖아요. GKL,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네, 롯데 관광개발. 꼽는데 네. 지금 현재 고가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롯데 관광개발 하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GKL도 떨어지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줄 하향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문제시되는 건 이제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3분기에 500억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놓은 건 300억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근데 뭐 작년 정도. 대비해서는 뭐 좋은 거죠. 작년 대비해서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근데 시장에서 워낙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우리가 3분기 얘기를 하면 뭐 7, 8, 9월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월 달이 유독 조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하향했다. 사실 자기들이 전망을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떨어지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요? 네,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은 높고,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그랬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제 하락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어제 몇 프로나 떨어진 거예요? 어제 10% 중후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유, 많이 떨어졌네. 예. TLB 기판 회사죠. 가격과 물량의 동반 상승 사이클 목표가 상향. 예, 뭐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면 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죠. 앵커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있는 종목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종목을 거의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TLB를 6월 초에 17,000원 정도의 이제 그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수혜주로 추천을 해놓고 지금 17,000원이요? 지금 7만 원이 넘었습니다. 6월에요? 네. 6월 초에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TLB가 이제 증권사에서는 지금 기판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올라갈 기업 중에 탑이라고 꼽고 있는데 지금 DDR5 기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 후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이수라든가 최근에 좀 약간 신텍 때문에 기판 쪽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이 좀 됐습니다. 다운이 됐는데 그래도 대덕이나 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TLB 같은 경우는 기판 쪽에서 뭐 증권사 쪽에서는 가장 이게 기판 쪽에 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제일 높게 올라갈 기업의 탑으로 TLB를 좀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3분기 실적 부진의 목표가 줄 하향. 이것도 역시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개 이제 똑같은데 실적이 얼마나 부진했길래 목표가를 14개 증권사가 동시에 하향을 좀 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1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영업이익이 줄었나라고 이제 내용이 중요할 텐데 지금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가로.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 법인이 전년 대비해서 33%나 줄었어요, 실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가를 줄 하향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거일 것 같고 뭐 화장품 얘기 나오면 그냥 뻔히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 법인의 어떤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미국 쪽 법인도 코스맥스는 아직은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맥스의 어떤 목표가를 하향시키고 어제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같은 ODM 업체인 코스메카는 실적이 좋았는데 코스맥스는 안 좋았다. 코스메카는 미국 쪽이죠. 네. 예. 잉글우드 랩이라고 미국 법인인가요? 미국 자회사죠. 그거 실적 되게 좋았고. 딱 보이네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네. 굉장히 기대감도 높아졌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럼 좀 주춤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동남아만 가지고 우리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6% 감소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시장에서는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코스맥스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역대 최고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그날도 어제처럼 초급락이 나오고 흐름이 옆으로 약간 기다가 다시 반등을 확 했거든요. 반등하다가 네. 그럼 또 4분기 때까지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다가 4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또 이런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네. 사실 지금 우리 화장품 쪽 보면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뭐 그 메디톡스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APR이죠. 뭐 네. 이런 데 좀 뭐 괜찮은데 이 동남아 쪽에서는 그렇죠. 중국이 그 중저가 화장품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부진한 이유도 이 중저가 쪽에서는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장품은 품질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케팅 싸움입니다. 마케팅 싸움이죠. 네. 사실 APR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잘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인데 네. 또 이번에 그 실리콘2인가요? 거기는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네, 유통이죠. 글로벌하게. 거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 특히 미국에서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루에 2자릿수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예. 하여간 중저가에서 우리가 물량 싸움, 가격 싸움을 하는 거는 원래부터 중국 업체들이랑 뭐 우리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화장품 얘기 마무리를 좀 하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네요. 기대치를 코스맥스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코스맥스 입장에서 이제 부담을 더는 더는 거고 거다. 어제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코스맥스를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분기 때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도 어제 못지않게 급락한 다음에 약간의 여지는 네. 있었습니다. 약간의 여지는 있었고 바로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만약에 코스맥스가 한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한 3%, 4%, 5%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을 텐데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1.6% 빠졌는데 17%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 매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근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바뀜 한번 확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패션주 한번 가보죠. FNF. 사실 패션주가 좀 별도 안 좋은데 FNF가 주가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오르대요. 어제 FNF가 이제 우리가 보통 모자들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MLB라고 해서 네. 그 MLB, 메이저리그. 네, 베이스볼이죠. 그 MLB 관련돼서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매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매출은 5%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18% 정도 올랐는데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매출이 실적이 한 10%, 20%, 30% 이렇게 좋아져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잘 안 오고 기대치가 높다는 네, 얘기죠. 몇백 %씩 네, 올라가야지만 이제 초급등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퍼로 봤을 때도 5배 약간 더 되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네, 이익 대비 주가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FNF 어제 급등을 봤을 때 힌트를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뭐예요? FNF와 비슷한 그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있죠. 과거에 이제 휠라코리아라고 지금은 미스토죠. 지금은 미스토홀딩스. 미스토홀딩스.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을 때 좀 어려워졌는데 미스토홀딩스가 어제 주가 흐름이 한 4% 중반 정도 올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느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차트를 만든다라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물론 미스토홀딩스 같은 경우는 골프 쪽의 매출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FNF도 골프 회사 그 인수하려고 하다가 테일러메이드 하려고 그러죠. 네, 했다가 이제 일단 미스터홀딩스를 이제 FNF의 상승을 봤을 때 이제 짝을 지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미스터홀딩스도 사실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는 한 보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전에 기사가 이제 가이던스 관련돼서 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FNF는 18%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미스터홀딩스 이제 필라코리아는 필라코리아는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30%는 성장을 훨씬 좋네요. 30%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 분석글이 한번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의 FNF 상승을 필라코리아, 미스터홀딩스로 연결 지으면 한번 관련 지어서 실적 나올 때 한번 나오기 전에 한번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FNF 얘기하다 미스터홀딩스까지 얘기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죠. 넥스트 3전화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대장주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소부장들이 좀 올라올 상황이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 소부장들 중에 주들 중에 좀 상당히 윗단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오른 기업들을 더 그러니까 또 거기 그러니까 소부장도 가던 이제 친구들이 간다 이 얘기군요. 네, 정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목표가를 막 30%씩 다 올려버렸습니다. 네, 이걸 한번 좀 보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제 이슈입니다. 원익 IPS 여기는 이제 그 전공정 장비 회사죠. 네, 뭐 주로 증착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뻔합니다. 근데 일단 뭐 내용은 메모리 반도체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증착 장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원익의 IPS 차트 흐름 보면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쓴다.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급등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지금 제일 탑픽으로 꼽는 거예요? 주가로 보면 그렇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가장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솔브레인은 소재 네. 회사잖아요. 네, 솔브레인 이제 한 5개 정도 기업이 언급이 될 텐데요. 유일하게 솔브레인만 중간에 약간 좀 신흥 구간이 좀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인데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하려면 당연히 이러는 이제 화학액도 많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가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예.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오테크닉스가 언제 시장에서 주목을 한번 받았냐면 이 웨이퍼를 이제 다이싱 할 때 네모나게 깍두기 모양으로 자를 때 그 이제 커팅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애플 칩을 생산을 할 때 그걸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고 레이저 하면 이제 테크닉스죠. 어닐링 장비서부터 해갖고 네. 뭐 범프를 만드는 어떤 리플로우 장비 다 이제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제 그 목표가를 상향시킨 이유에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레이저 마커,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쫙 글씨 새기는 그게 이제 뭐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이스페타시스도 뭐 굉장히 좋은 회사죠. 최근에는 약간 이제 기판 업체도 좀 주춤하면서 이수도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많이 오른 기업이죠. 한 과거 저점서부터 해서 한 30배 정도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엔비디아 서버나 아니면은 가속기 쪽에 기판을 공급망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기판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해성 DS는 원래는 이제 리드 프레임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리드 프레임과 이제 전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모두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는 차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기판이랑 굉장히 딱 그 견고하게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성 DS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고 다음 장에서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정리된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4개나 되는군요. 네, NH, 삼성, BNK, SK가 이제 원익 IPS를 동시에 이게 이제 그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동시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올렸고 이스페타시스는 일단은 상승폭이 큽니다. 상당히 큰 편이죠. 이제 NH 쪽에서 올렸고 해성 DS, 메리츠, 그다음에 솔브레인, 해성 DS는 메리츠랑 신은 둘 다 올렸고요.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여기서 상승률이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땐 솔브레인 목표가를 가장 높게 좀 올리지 제일 않았나. 높게 잡았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입니다. 네. 솔브레인 빼고는 정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예. 소부장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파트너님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답을 잘 못 주세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기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종목을 해서 얘네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우 좋아. 근데 또 다른 게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 대안이 있죠. ETF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또 파트너님 ETF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로봇주 투자할 때도 뭐 중국 네. ETF 그건 조금 최근에 약간 좀 떨어지긴 네. 했는데 네.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단기적인 급등을 원하면 국내 로봇주를 사면 되고 그렇죠. 한 2년, 3년에 정말 피지컬 AI가 우리 곁에 오는 거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걸 사야 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좋은 얘기 다 하시는구만. 네. 자, 두 번째 이제 종목 오늘의 관심주 가볼게요. 네, 오늘 HCT? 네, 이게 이제 현대전자에서 품질 그 검사를 하는 사업부가 떨어져 나온 부분이라는 현대전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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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름은 굉장히 낯설긴 합니다만 굉장히 견실한 기업입니다. 일단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을 제품을 출하를 할 때 검사라는 걸 하게 되고 인증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핸드폰을 출하를 할 때도 어떤 뭐 전자파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리해주는, 담당해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죠. 3분기 실적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은 61% 정도 높게 나와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2월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제 이 검사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의무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2월 달부터 이걸 대행을 하고 있는 HCT가 네,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원전까지 좀 진출했습니다. 근데 여기밖에 이거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독점이에요? 있긴 한데 독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닐 거예요, 가장 아마. 많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한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도 진출을 했는데 원전 쪽에서 과연 HCT가 무엇을 검사를 하고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전자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좀 한다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억 넘게 좀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방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뭔가를 만들 때 이제 인증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 부분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고요. 내용이 되게 좋고 네. 지금보다 내년 이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상증자 발표한 얘기가 있군요. 네, 어제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줄 밑에서 보면 미국 국방부랑 국내 방산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를 글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 휴대폰 쪽도 휴대폰 인증 쪽이 가장 좀 매출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 방산 쪽으로 진출을 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HCT가 상당히 알짜 기업입니다. 근데 예. 시장에서 좀 약간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이 전기차 이거는 당장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방산, 원전 이런 거는 글쎄 언제부터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나요? 방산은 이미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매출이. 방산 쪽 실적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고. 네, 네. 원전도 그렇고.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는 게 공신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업력도 좀 있을 테고. 여기 보시듯이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기관 공식으로 글쎄요. 지정이 된 기업입니다. 예, 또 저렇게 한번 되면요. 큰 문제 없으면 안 바뀌어요, 잘.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네, 차트 그냥 예.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좀 준비를 지금 했는데요. 주가가 얼마예요, 이 회사는? 주가가 12,500원입니다. 네. 차트의 어떤 정석, 교과서적인 흐름인 그러게요.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쌍바닥 찍고 지금 우측을 더 올리고 네. 올라가는 장면이 올해 계속 돌파를 못했던 가격대가 바로 요 가격대거든요. 얼마인데요? 요 가격대가 한 12,000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근데 어제 돌파했네. 네, 12,000원 가격대를 이건 이제 월복이니까 12,000원 가격대를 4달 동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번 달에 11월 달에 이제 돌파를 한 흐름. 이게 월봉이구나. 네, 월봉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자세히 보시면 차분히 봐도 차트로서는 별 5개 기준으로 저는 5개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굉장히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올해는 이제 늦었고 내년에 가면은 2021년 고점을 뚫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딱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과거에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다음 날 엄청나게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시초가가 띄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왜 나오더라고요. 그럴까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한데 옛날에는 무상증자가 엄청나게 큰 무상증자 발표면 바로 점상한가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 D&D 파마텍도 그 모멘텀 많은 기업이 무상증자 발표했는데도 시초가를 안 띄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HCT 실적 좋고 일단 무상증자 네.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뭐 미리 조금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요? 네. 공개 방송은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꼭 짚어드려야 될 내용들 짚어드리고 있고요. 밴드를 우선적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에 오늘 이제 전일 나온 실적 좋은 종목 기업들 정리해서 역시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이번 주는 실적 발표 피날레 주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네. 하셔야 됩니다. 밴드 들어오시고요. 공개 방송 4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S였습니다.